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 다빈도 발생 감염병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게 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예방의학 전문의 최민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 다빈도 발생 감염병 중 결핵과 백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강의 내용입니다. 결핵과 백일해의 병원체와 병원소를 알고 두 질병의 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인 결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신석기 시대와 고대 이집트 시대에 결핵 감염의 증거들이 남아있어 가장 오래된 감염병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소모성 질환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된 질환입니다. 그리고 1882년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 처음 병원체가 발견되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 이후 항결핵제가 개발되고 보급된 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라져가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직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결핵균 복합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히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는 주로 사람만이 병원소가 됩니다. 결핵은 평균적으로 2에서 10주의 잠복기를 가지고 증상 발생 초기에는 야간 발한, 피로감, 체중 감소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게 진행되면 기침이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핵은 결핵균이 가래를 통해 배출되어 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균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핵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료 후 2에서 4주 후면 전염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핵은 대표적인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거나 기침 등을 하는 동안 배출되는 작은 입자의 덩어리인 비말 또는 비말핵을 통해 전파됩니다. 결핵은 노인과 영아인 경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 학교와 같이 주거 밀도가 높은 곳에 살거나 활동하는 경우 감염과 전파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염력을 가진 결핵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될 경우 10에서 30%는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며 90%는 잠재 결핵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결핵은 매년 약 900만 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150만 명이 사망합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결핵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이 적으며 잠복 결핵 감염자가 약 20만 명으로 많아 중요한 보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롭게 결핵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수는 2023년 기준으로 15,64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1,300명에서 1,400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호흡기계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손 씻기, 환기 등 사회적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BCG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접촉한 경우
PPD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백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해는 gram 음성 막대균인 보르데텔라 퍼투시스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입니다. 백일해균의 병원소는 사람이며 기도 점막을 통해 나온 침과 같은 배설물에 의해 비말 또는 공기 매개로 전파되거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백일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700만 명이 감염되고 약 3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백일해는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일해에 대한 예방접종이 도입된 후 성인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재유행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백일해 백신 도입 이후 대규모 백일해 유행은 사라졌습니다. 2001년 이후 매년 20명 미만의 환자만 보고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7,950건의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백일해 등 예방접종 기피 등으로 인한 집단 면역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평균적으로 9에서 10일의 잠복기를 거쳐 1에서 2주에 이르는 카타르기, 2에서 4주에 이르는 경액이, 1에서 2주 기간 동안의 회복기 증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경액기에는 백일해의 특징적인 증상인 발작적 기침을 하게 됩니다. 백일해의 합병증은 기관지 폐렴, 무기폐가 대표적이며 드물게 급성 뇌증, 경련 등 신경계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DTaP 기초접종 후 만 4에서 6세 그리고 만 11에서 12세 기간에서의 추가 접종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령기인 초등학교 학생의 추가 접종은 백일해 감염 및 유행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후 성인기에도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일해 환자로 진단이 되면 호흡기 격리를 해야 합니다. 즉, 자택이나 병원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백일해 환자는 최소 14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격리는 치료 이후 5일까지 시행하여야 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부신 피질 호르몬제나 기관지 확장제 등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해 환자 밀접 접촉한 경우 예방접종력 등과 상관없이 14일간 예방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 자료는 궁금하신 경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계 감염병인 결핵과 백일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